시인의 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스프링, 좋은 거죠. 자, 이 시에서의 봄, 이 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작품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봄은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온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겨울이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라는 데 비해 봄은 생명의 소생이라는 희망적 이미지를 가집니다. 따라서 봄은 반드시 와야 할 희망 또는 희망의 세계 또는 새로운 세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시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현실의 아픔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다.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끼어나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온 사람아. 전체가 한 개의 연이에요. 지금 내가 화면으로는 3번에 걸쳐가지고 끊어서 보았지만 이건 내용 달락으로 끊어놓은 거고 실은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봄은 안 나오고 너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너, 이 너가 바로 뭐다? 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봄을 의인화한 작품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행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뭐예요? 당연히 온다는 거죠. 계절의 순환이에요. 자,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위성이에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기다림마저 잃어? 그럼 뭐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해 본 거야. 한마디로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뭐냐? 이건 자유, 민주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건 되게 사회학적인 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다루고 있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좀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올 것 같으면 후딱 오지.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비로소 오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죠? 뻘밭 구석 썩은 물웅덩이 한눈 싸움 지쳐 나자빠져. 한마디로 뭡니까? 너라고 하는 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다. 역경과 시련 정도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어때요? 의인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썩은 물웅덩이를 기웃거려요. 한눈 팔아요. 지쳐 나자빠져요. 해학적인 어조이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우리는 뭐야? 자유가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다급한 사연 뭐야? 민주와 자유와 민주가 억압받는 현실, 억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바람 뭡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눈 부비며 의인법이죠. 너 더디게. 이때 더디게는 진짜 더디게 오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화자가 기다리는 그 감정의 정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 봄이 아무리 뛰어와도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뛰어오지 않으니까 문제지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더디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올 것이 온대요. 올 것이에요. 올 것이 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확신의 어조죠. 마침내 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봄이 마침내 올 것이라는 믿음. 너를 보면 눈이 부셔. 너 누구? 봄이 뭔데? 자유와 민주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봄에 대한 화자의 태도. 예찬적 태도죠. 경의적 태도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뭐해? 너무너무 감격해서.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만큼 봄을 맞는 감격이 매우 크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보는 반가움이죠.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잠깐. 자, 너가 먼 데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긴대요. 뭘 이겨요? 했더니 너가 나에게 오기까지 거친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뭐예요? 승리야. 이기고 온 거야. 라고 추켜 세우면서 예찬하고 있다. 물론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의인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감격.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희망적 어조고요, 봄이고요, 자유와 평화, 자유와 민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봄은요, 한 봄이라는 시어는 안 나와요. 그죠? 한 문장도 안 나온다. 한 단어도 안 나온다. 일개도 안 나온다. 전부 다 뭐로 표현되고 있다?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너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오면 좋은데 뻘박구석, 썩은 물 웅둥이 기웃거리고 한눈 팔고 싸움 한판 하고 이런 식으로 인격화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인은 이렇게 봄을 의인화했는가? 뭐 분명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뭐냐는 거예요. 자, 뻘박구석 썩은 물웅덩이 한눈 싸움처럼 이 봄이 오기를 거부하는 내지는 봄이 오기를 싫어하는 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봄은 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극복하는 주체, 즉 봄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계절적 배경 내지는 자연물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극복을 형성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효과적이다? 그렇지.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작품을 일부러 시인은 의인화시킴으로써 무엇을 어떤 주제? 자유와 평화, 민주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시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극복 내지는 이기다 라는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인은 의인화의 방법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념에 찬 어조로 화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시에서 봄은 마침내 너는 올 것이다예요. 즉 무슨 소리냐? 계절의 순환에 따른 당위적인 속성 외에도 봄은 당연히 오죠.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마침내와 같은 부사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부 시인의 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